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3 딸이 있으니까 예. 부천에 살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께서는 과연 부천에 과학고가 생기는 것이 부천 아이들을 위해서 얼만큼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고 두 번째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재학생들이 전환의 시점에서 같이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현재 학생들 당사자나 학부모들은 또 입장이 어떨까? 그 두 가지가 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런 거죠. 지금 이 과학고 2014년 추진될 때도 그런 반론의 주제 핵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 부천에서 학생들이 뭐 좀 타지 강남이나 목동으로 막 유출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과학고나 특목고가 설치되는 게 실제 부천의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충당하는데 어떤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뭐 지금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지 전출되는 걸 좀 막을 대안이 되겠느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거에 대한 좀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좀 어려우시더라도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천시 교육청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일이 지금 아니, 부천 교육청에서는 지원청, 중학교 이제 3학년 학생들이 타지로 가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몇 명의 아이들이 나가는 거는. 근데 나가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외고라든가 과학고, 영재고, 영재학교 이런 데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심지어 자율형 공립고 이런 걸 찾아서 타지로 갑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모 중학교에서 최근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3학년 아이들 보면은 성적 상위권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외고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특목고로 심지어는 타시도에 자율형 사립고로 가는 거예요. 연고도 없는 곳에 자율형 사립고로 가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예. 세마고등학교 같은 함양고등학교도 함양고도 있고 뭐. 심지어는 제가 경상북도로 가는 친구도 봤습니다. 김천고등학교. 제가 가르쳤던 친구인데요. 이걸 보면서 부천 관내는 이런 고등학교가 없잖아요. 특목고가. 전혀 없죠. 교장인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솔직히 특목고 하나 다니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부천을 뜰 수밖에 없다 해서 부천을 갑자기 떴습니다. 교육 끝나고 그냥 다시 부천 시민이 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런 돌아오신 케이스지만 한 번 나가서 안 돌아오는 케이스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학원을 오래 이제 운영을 했던 입장에서 목동으로 가는 친구들은 다시 안 와요. 네. 대부분 안 오죠. 거의 안 오니까 이게 뭐 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부천의 어떤 전체적인 인구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그게 각종 다른 부분으로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느냐를 지금 말씀 중이시는 거니까. 물론 이제 과학고가 된 부천에 저희가 이제 과학고로 전환하게 되면 학생 선발을 이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천시 쿼터를 부여하는 방법. 그게 가능한가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현재 과학고 선발 전형을 보시면은 경기도 전체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이제 경기 북과학고등학교가 있죠. 의정부 학생들의 티오로 일정 수준 줄 수가 없습니다. 못 주죠. 예. 교상.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과학고가 이제 관내에 있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일단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관내 과학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과학고 입시라는 게 상당히 좀 교육적인 방향은 아닙니다만은 상당 정도 심도 있는 학습을 요구합니다. 수학, 과학에 대해서는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걸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위권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학습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조금 더 나간다면은 뭐 그렇게 상위권들이 공부를 해준다면은 설사 그 아이들이 과학고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고 진학을 해서도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과학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과학고 입시에 맞춘 사교육 열풍입니다. 그 열풍이 대단합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고등학교 과정까지 그냥 계속 되도록표처럼 그렇게 돌립니다.
5학년만 돼도 뭐 정석을 본다는 뭐 그런 얘기. 그게 현실이에요. 5학년 때 정석을 봐? 아니 그 과학고 입시 준비하는 그렇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단순 비교지만 그러네. 저희 때 뭐 수십 년 전 얘기긴 하지만 부천고등학교 저희 동기들이 650명 입학을 했는데 비평준하니까 뭐 모집 단위가 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경쟁 체제 하에서 650명이 입학을 했던 건데 아까 말씀 중에 이대로 가면 부천고 입학생이 한 100여 명 전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100여 명, 부천고가 만약에 선발학교라 그러면 100여 명 입학을 놓고 전국을 단위해서 모집할 수도 있는 뭐 이런 맥락이라고 봐서 지금 말씀처럼 학교 정원화에서 경쟁을 좀 지역에 이제 유도하면서 양질의 학생들이 좀 타지로 전출되는 우수한 학생들이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굳이 법적 티오를 여기다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역시 또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아마 반대하는 분들 시선은 또 그게 나올 거예요. 뭐 또 입시 경쟁을 또 부천 유발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러면 학부모님들과 제가 제 학생들 의견들은 몇몇 아이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관내 이제 저희 학교 옆에 중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학고 전환하면 학부모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운영위원장님이 좋습니다. 성내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 문제, 부동산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부동산이 또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본인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하긴 우리 그때 주변에 하숙한 애들 많았어요. 자취하고. 심지어 저희 교직원들 중에도 저희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성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라도. 그 말씀하시니까 부천이 뭐 여러 가지로 뭐 부천시다 여러 기관에서 노력은 하고 있어도 뭐 산업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발전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는 문제인데 하나의 모티브가 될 가능성도 나도 찬성적으로 자꾸 얘기하네. 그거 아닌데. 그래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잘하셔서 설득되고 있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자꾸 끼어들어서. 예, 그래서 학부모들 의견도 들어봤고요. 제가 이제 학생 애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졸업할 거가 과학고로 너무 좋죠. 이런 학생도 있었고, 마침 그 학생들 중 하나가 또 과학고 시험을 봤다가 3차에 떨어진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못 갔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한참 웃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선택권은 좀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선택권. 예. 지금 일반고가 전부 다 이제 교과 중점 학회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선택권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사실 들어도 막상 와닿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외국어 중점 학교다 했을 때 그 학교를 졸업하면 그 외국어를 통달한다 그런 수준도 아니고 단지 그 편제가 조금 더 많아지는데 사실 또 거기에 흥미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니다 보면. 저희도 이제 과학 중점학교 운영하면서 모든 아이들을 이제 과학 중점반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아이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다양한 특성을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기호를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 공사 기간이라는 게 좀 궁금한데 재학생 부분에서 그 공사는 언제쯤 끝나나요?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하나요? 그린스마트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본관 건물을 신축하는 거는 내년 한 10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10월. 그러면은 이제 본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제 전부 다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본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로 이제 운동장을 만들고요. 동시에 이제 후관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희 계획은 지금 공사 계획은 25년 2월경에는 마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25년 3월 신학기에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